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캐시 메모리의 크기와 어떤 인출 방식 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제 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캐시 메모리가 시스템 성능에 도움이 되는 메모리 장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상당히 크게 해주면 상당히 시스템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캐시 메모리는 그 특성상 용량이 커질수록 적중률은 당연히 이제 높아지겠죠. 캐시 메모리의 내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메인 메모리 대비 이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적중률은 향상되죠. 캐시 메모리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의 크기와 100% 똑같다면 당연히 적중률은 100%겠죠. 메인 메모리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적중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용량만 커지면 캐시 메모리의 용량만 커지면 개선되는 지표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지요. 캐시 메모리는 그 구조적 특성상 상당히 일반 DRAM 주 메모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현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트랜지스터가 많이 소요되는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용이 비싼 메모리를 많이 붙이게 되면 단순히 적중률을 향상하는 것으로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컴퓨터 한 대가 수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의 크기를 무작정 늘려줄 수는 없다. 판매를 목적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 한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액세스 타임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만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느린 메모리가 돼버리면 적중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메인 메모리보다 성능을 개선하려고 빠른 캐시 메모리를 써서 이제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건데 주 메모리보다 더 느린 캐시 메모리가 돼버리면 거기서 100% 적중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주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각 액세스 과정에서 주소를 디코딩하는 작업과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주변 회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액세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작은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 대비 이제 디코딩 타임이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타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를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찾아내고 가격도 이제 비용도 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캐시 메모리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대한 인출 방식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갖다 놓는 방식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보통은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잖아요. 디맨드 패치 방식인 건데, 즉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일단 적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캐시 얼로케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CPU에 넘겨주면서 캐시 메모리에도 이거 지금 최근에 사용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사용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요구 인출 캐시 메모리에 이제 얼로케이션을 하나 해놔라 라고 이제 캐시 메모리에 할당해 주는 방식이 되고요. 근데 이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조금 굴리면 이제 선인출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주 메모리에 존재하는 데이터지만 아직 캐시에는 없는 데이터지만 앞으로 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경우면 이제 당연히 한번 디맨드 페이징에 의해서 한번 적중을 하지 못하고 캐시 미스가 발생한 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미리 갖다 놓는 게 어차피 이게 앞으로 사용될 확률이 정말 높다 그러면 미리 갖다 놓게 되면 그때 필요한 시점에 캐시 미스 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출 방식을 이제 프리패치 선인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인출은 지역성이 높은 경우에 효과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캐시 메모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체제 강의 때도 살짝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주기억 장치 구조와 비교해서 이 캐시 메모리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죠. 일단 주기억 장치는 화면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주소 기반의 액세스를 하는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장 이제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지에 해당하는 주소에 가서 내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읽기 동작이 되겠고, 그 특정한 주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쓴다. 이게 이제 쓰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 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이제 액세스 형태라고 한다면, 이 캐시 메모리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죠. 캐시 메모리 상에 어떤 주소 값을 주고 이제 그 주소의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캐시 메모리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태그라는 값을 이제 매번 비교를 해주죠. 여기 캐시 메모리 상에 있는 태그라고 되어 있는 필드의 내용을 일괄 한 큐에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각 메모리로 나가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 태그 값을 일괄 매번 이제 비교해 줌으로써 태그와 매칭되는 경우에 한해서 태그와 매칭되는 태그 라인에 데이터를 이제 갖다 주는 형태가 바로 이 캐시 메모리의 동작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캠이라고 해서 이제 주소로 어드레싱하는 메모리가 아니라 내용으로 컨텐트로 어드레싱하는 메모리다라고 해서 이제 CAM 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위치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 태그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꼭 하나인 건 아니에요. 태그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일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일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에 해당하는 일부 영역이 맞았다고 해서 이
이 라인 전체에 있는 데이터가 내가 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사상 방식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 같은 태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태그 값이 일치한 것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캐시 라인 중에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한번 다시 이제 어드레싱을 해서 찾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뭐 블럭, 슬롯, 태그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앞에 그림에서 나온 용어들이니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태그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여러 슬롯에 적재된 블록을 이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코드, 일종의 코드입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소의 일부 영역을, 주소 필드의 일부 영역을 우리가 태그로 쓰죠. 근데 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값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태그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슬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각 캐시의 각 라인을 이야기하죠. 캐시 라인. 그래서 한 캐시 라인을 이제 각각의 슬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격 장치에 이야기하는 이제 블럭은 뭐 메모리 장치마다 다릅니다만, 이제 블럭 단위로 각각의 이 데이터 라인을 메모리 라인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단위로 이제 처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한 개의 블럭에 몇 개의 메모리 라인이 뭐 해당한다, 뭐 몇 개 페이지가 한 개의 블럭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메모리 제조사에서 이제 정해 놓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단어, 워드, 라인을 우리가 이제 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경우에 이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이제 2의 n승의 용량을 가지는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한 개 블럭에 k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블럭의 수는 몇 개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블럭 하나에 k개의 뭐 워드, 라인이 들어 있다는 거니까 전체 주기억 장치 용량을 이제 k로 나누면 이제 블럭이 몇 개인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블럭이 뭐 이만큼씩 한 개 블럭이다, 여기 블럭이 지금 뭐 한 4개가 한 블럭이다, 그러면 이 전체 이 주소 영역을 이제 블럭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블럭이 몇 개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캐시 메모리 액세스 시간, 평균 액세스 시간, 지역성,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크기에 관한 이슈, 인출 방식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격 장치 및 캐시 메모리의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사상 방식, 그리고 다이렉트 매핑 캐시, 그리고 동작 방법, 원리 및 동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사상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블럭을 어떤 캐시 블럭에 슬롯에 할당해 줄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방법이 바로 사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메인 메모리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캐시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위치 중에 어떤 위치에 어떤 슬롯에 데이터를 넣어줄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해주는 방식이 바로 사상 방식인데요. 이제 크게 이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다이렉트 매핑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이 fully associative 매핑,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set associative 매핑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매핑은 이제 직접 사상 방식이라고도 하고, fully associative 매핑은 이제 완전 연관 사상 방식, 그리고 set associative 매핑은 set 연관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접 사상 방식부터 살펴보면, 이 직접 사상 방식은 이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죠. 주기억 장치의 블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캐시 이상의 슬롯은 딱 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제 주소값, 주기억 장치의 주소, 주기억 장치 상에 이제 나가는 주소 가지고 캐시의 위치도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원래 주기억 장치 상에 나가는 주소가 이제 이렇게 이 파란색 박스와 같다면, 이거 이제 32비트 주소인 거죠, 전체가. 근데 이 주소를 이제 원래 주소의 의미는 굳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32비트 주소가 어떤 필드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이 캐시 메모리 사상에서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그냥 이 32비트 주소를 별도로 우리가 따로 이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2비트 중에 앞에 T 비트를 이제 태그 필드라고 두기로 하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중간 S 비트 정도를 이제 슬롯 필드라고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W 비트를 이제 단어 필드로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필드 정도로 구분해서 캐시 메모리에 할당할 때, 즉 직접 사상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직접 사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태그 필드는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캐시 메모리 상에 이제 태그라는 위치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 태그 값을 이제 서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장하는 태그 값이죠. 그래서 그 태그 필드로 T비트를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슬롯 필드는 이제 태그상에 존재하는 그 태그와 매칭되는 그 캐시 라인, 슬롯상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이제 워드 중에 하나를 이제 지정해줘야 되니까 그 슬롯 필드라는 위치에 이제 적어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우리 강의에서 태그와 매칭되는 한 개 캐시 라인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강의 자료를 지금 보기가 어려운데 좀 이따 화면에 나오니까요, 그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태그가 매치된다 해서 이 주소에 대한 액세스가 반드시 나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면 태그가 같은 여러 개의 액세스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 개 주소, 메인 메모리상의 여러 개 주소로 가는 스트림이 같은 태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 워드에 대한 액세스인지를 이제
또 체크해야 돼서 이 두 번째 슬롯 필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필드는 이제 각 워드 내에서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 내에 몇 개 단어가 있다라고 치면 이제 뭐 2에 W 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W 비트를 가지고 각 단어를 워드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기억 장치의 블록 J가 적재될 수 있는 캐시 슬롯의 번호가 이제 I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모듈러 연산에 의해서 직접 사상 방식은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즉 이제 그 M이라는 이제 그 총 캐시 슬롯들의 개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기억 장치로부터 나오는 블록 번호를 모듈러 연산하면 항상 그 m보다 작은 0부터 m보다 작은 1 작은 값 사이에 i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직접 사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제 이 직접 사상 방식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캐시 슬롯이 0번 슬롯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기억 장치의 블록 번호가 0이거나 m이거나 뭐 2m이거나 3m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 직접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고 슬롯 번호 1번에 대해서는 1번, 뭐 m 플러스 1번,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여러 블록 번호들이 이 캐시 슬롯 1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캐시 슬롯 m 빼기 1번에 대해서는 m으로 나눴을 때 이제 항상 또 m 빼기 1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 슬롯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 메모리 여기 지금 화면 중앙에 상단에 태그 슬롯 단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요 32비트 박스, 이게 이제 기억 장치로 나가는 주소란 말이에요. 이 주소를 이렇게 3등분해서 앞에는 태그, 가운데는 슬롯, 뒤에는 단어라고 해서 이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슬롯들이, 여러 개의 라인들이, 제가 지금 슬롯이란 얘기하고 라인이란 얘기를 여러 번 섞어서 쓰는데 요 같은 얘기입니다. 캐시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롯, 여기 교재에서는 슬롯이라고 자꾸 써 있어서 슬롯하고 라인을 일부러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캐시 슬롯, 캐시 라인이 여러 개의 라인들이 같은 태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듈러 연산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나머지 값만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태그 값은 이제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이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 중에 이제 어떤 슬롯, 어떤 캐시 라인에 해당하는 건지를 이제 요 가운데 세 S비트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다시 그 캐시 라인 안에서 몇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요 마지막 W 비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과정에 있어서 이 태그 비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태그 값을 비교하는 비교 장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 기억 장치가 버스를 지나갈 때마다 이 기억 장치의 태그 필드에 대해서 비교기가 여기 캐시 메모리에 있는 전체 캐시 라인들에 들어있는 태그 값하고 비교하면서 캐시 상에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이제 체크하는데 일단 1단계로 이 캐시 비교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가 이제 미스 됐을 때에는 이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억 장치 주소가 버스에 떴을 때 이게 이제 뭐 이 캐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캐시에 없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캐시에
미스가 나게 되면 이제 주기억 장치로 원래 나가던 T 플러스 SW를, 그러니까 이 태그, 여기 파란색 박스 주소 기억 장치로 나가는 주소 전체를 주기억 장치로 원래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캐시에서 이제 히트 났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도 있지만 캐시에도 있는 거니까 이 캐시에서 히트 났을 때 필요로 하는 이제 여기 캐시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 워드 값을 CPU 상으로 이제 리턴해주면 오히려 더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빠른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거니까 적중되었을 때에만 캐시상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CPU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직접사상 캐시의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한 번 더 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캐시로 기억장치 주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S비트의 슬롯 번호를 이용해서 캐시 슬롯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모듈러 연산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선택된 슬롯에 이제 태그 비트를 이제 주소 값에 적혀 있는 비트들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가 일치하면 이제 캐시 적증인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태그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캐시 미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소의 W 비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슬롯 내의 캐시 라인 중에 어떤 몇 번째 단어를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가, CPU가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내서 CPU로 이제 전달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소를 주기억장치 태그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주기억장치로 나가는 주소를 냅두면 됩니다. 주기억장치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렇게 해시 미시가 났을 때 이제 얼로케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정책을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캐시 미스 시 자동으로 캐시 얼로케이션을 해주는 캐시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에서 미스가 났을 때는 어차피 이제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건데, 그때 이제 인출된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도 적재해주도록 하는 요 과정이 이제 수반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상 캐시의 경우는 이제 요약하면 일단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슬롯 번호를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슬롯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내용들을 태그로 비교. 그래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캐시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